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가 저물고 내년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에서도 참모진들과의 거리를 좁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여민관이 정책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임기 초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대선 공약을 지키며 다시 청와대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도청이나 경호 등 보안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3년 7개월 만에 국정 운영의 중심지가 다시 종로로 옮겨지는 겁니다. 월요일 0시부터는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상징인 봉황기가 용산에서 내려져 청와대에 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뀝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위의 상징인 본관보다는 실무진이 모여있는 여민관에 머물며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과거 구중궁궐이란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부정적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집무실도 대통령과 같은 건물인 여민 1관에 배치했습니다. 본관과 여민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생긴 소통의 공백을 없애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도 여민 1관에서 근무하고 여민 2관에는 봉욱 민정수석, 여민 3관에는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자리를 잡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확대 등 소통 강화 행보도 지속해 청와대 시절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를 불식할 방침입니다.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 행사 때만 이용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이전에 맞춰 홈페이지와 직원들의 명함까지 과거 청와대 업무 표장으로 원상복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관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합동 보안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 보안, 위생, 소방, 화생방 대비 분야 점검과 위험물 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경호처 총괄 아래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서울소방재난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화생방대대, 전파관리소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호처는 도청장치나 은닉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으로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시대도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용산 청사로의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비상계엄과 파면이라는 오용만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과 함께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명분은 권위주의 청산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쇄신과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마주하는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에 이전 초기부터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국방부와 경찰, 경호처 등의 연쇄이동 비용까지 더해지며 예산 낭비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 도어 스태핑이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되면서 이전 명분마저 사라졌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12구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경비력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집중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인파 운집에 충분히 대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속 논란과 관저공사 특혜 의혹까지 용산 이전을 둘러싼 잡음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가 됐고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에 저항했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후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오는 29일 자정 청와대에 봉환기가 개양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봉환기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에 동시에 청와대에 개양된다고 밝혔습니다. 봉환기 개양 시점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청와대 이전 작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용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용산으로 떠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참모진은 물론이고 언론도 모두 입주를 마치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성승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이곳 청와대는 지난 8월부터 일반인 개방을 중단을 하고 시설 정비를 해왔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대통령 참모진의 업무 공간으로 변모를 한 건데요. 사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기 등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작업은 10여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업무 보고까지 이어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이 됐죠. 출입 기자들은 주말 동안 짐을 옮기고 오늘부터 이곳 춘추관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과 의전 비서관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와대에서 업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변인실 역시 오늘 오전 전은수 부대변인의 모닝 브리핑을 시작으로 춘추관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 여민관에는 각 비서실과 수석실이 배치가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비서진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민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업무 효율을 고려해서 이 대통령은 3실장과 함께 주로 여민관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이곳 춘추관도 온라인 브리핑과 생중계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해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연말쯤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집무실 이전을 약속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해왔는데요.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서 내년 초에 경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